오늘은 WWW 컨퍼런스에서 2020 컨퍼런스에서 XAI 부문 튜토리얼을 들었던 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원래 이 PPT 내용은 전부 다 거기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신 분들 PPT에서 갖고 온 거고요. 거기 있는 PPT가 한 180장 정도 됐는데 40장 정도로 한번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XAI라는 거는 다들 들어보셨나요? 지난이 들어봤어? 저번에 형 논문 봤을 때 그게 좀 관련됐었던 거 아니야? 인플루언스 펑션 이런 게. 아, 지난 거고, 그래서 아젠다가 이렇게 있고요. Explainable AI in Industry가 당시 제목이었고, 아젠다가 Introduction and Motivation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저희는 요 세 가지 정도만 다뤄볼 거예요. Introduction and Motivation, Part 2 Explainable Machine Learning, Part 3 Case Studies from Industry 이렇게 세 개 알아볼 거고, 주요 발표자들은 여기 링크드인, 피들러, 그리고 아마존에서 오신 분들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인트로덕션 앤 모티베이션인데요. 뭐냐면 이렇게 기차가 어떤 자동 운항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기찻길이 선로를 잘못 잡아서 서로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료계에서의 문제, 헬스케어나 어떤 진단의학 같은 데서 어, 이제 뉴럴넷을 쓰기 시작하는데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이 두 가지 인더스트리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블랙박스 모델을 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겠죠.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반드시 하나하나 다 검증해야 되는. 근데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증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곳에서 그렇다면은 뭐 최소한 얘가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왜 이런 예측을 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이래서 이런 산업에서 이제 요구되고 있고요. 또는 이런 거, 소수자 관련된 어떤 인더스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어, 인종으로 그러니까 AI 모델이 인종으로 사람을 걸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이시즘 등의 어떤 소수자 문제 같은 비즈니스에서 이런 리스키한 모델이다, AI 모델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커스터머라든지 결국 이런 explainable AI가 곳곳에 적용되면은 모두가 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 그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은 모델의 관점에서 그러면은 설명이란 건 뭐냐, explanation이란 건 무엇이냐를 모델의 관점에서 살펴볼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꼬맹이 사진이 왜 이 크롭 구두인가요? 이게 이 빨간 구두로 네트워크가 판단을 하였는가를 이제 모델을 디버그 할 때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인터프리터블 모델이 있으면은 휴먼 익스피리언스가 가미돼갖고 모델을 디버그하고 뭐 다시 트레인시키고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다음은 이제 레귤러리티 퍼스펙티브, 어떤 제약, 어떤 조약 같은 상황에서도 이 익스플레네이션이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이게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제부터는 국가나 뭐 유럽 연합 같은 데서 그러니까 국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에서 AI 모델의 설명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explainable AI 모델이 요즘 대두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선순환, explainable AI가 들어감으로써 뭐 QA도 하고 deploy, predict, ABM, B-테스트, 모니터링, 뭐 디버깅 이런 모든 피드백이 선순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네, 여기도 있죠. 이제 explainable AI를 쓰는 경우에 understand why not, why we succeed or why we failed. 그래서 결과적으로 we can trust it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explain 하냐를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explainable AI라고 했는데 그럼 explain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알아볼 건데 먼저 약간 인트로로 알아보는 게 뭐냐면 explainability와 accuracy의 트레이드오프 관계. 그러니까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애들은 뉴럴넷 블랙박스 모델이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애들은 리니어 모델. 되게 strictly statistical 모델이죠.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든지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이라든지 또는 여기 마커프 모델, 베이지안 빌리프넷, 소프트 벡터 머신 이런 애들은 전체적으로 어큐러시는 낮지만 익스플레이너빌리티가 높아요. 그렇죠.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설명력이 너무나 뛰어나죠. 우수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과학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뭐 좀 더 나아가면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 정도를 쓰는 거고요. 디시전 트리 같은 모델이 좀 의외로 익스플레이너빌리티도 좋은데 어큐러시도 좋은 거고요. 다만 이제 뉴럴넷, DNN 정도만 들어가도 거의 어큐러시 높지만 익스플레이너빌리티 매우 낮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explainable AI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프로치가 있냐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post-hoc explain이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후 검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먼저 prediction 모델을 하나 만들고 prediction 모델에 explainable 모델을 넣어서 이미 만든 prediction 모델을 이용해서 explainability를 검정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individual prediction explanation 이건 뭐냐면 로컬한 그러니까 local explanation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인스턴스라고 부를 텐데 그러니까 그냥 샘플이라고 생각하면은 샘플이 뭐 200개로 트레인 했으면은 어떤 샘플 하나에 대한 영향 변수가 뭐였는지 이런 로컬하고 되게 작은 범위의 explanation 모델이 있고 또 다른 걸로는 global prediction explanation 이런 건 뭐냐면 글로벌 피처 임포턴스 그러니까 200개 샘플에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글로벌 디시전 룰도 이런 애들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포스트학은 설명이 되고요. 다음 어프로치 2는 아예 인터프리터블 모델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블리티가 좋은 모델로 프리딕션 하는 게 어프로치 2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제너럴라이즈 애디티브 모델,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디시전 리스트 앤 셋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이어그램인데요. 결국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터프리터블 모델을 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프로치를 가져가야 할지 요 다이어그램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스타트 하죠. 그래서 모델이 있는데 already fit 했어요. 그럼 일로 가는 거고요. 이 모델이 이미 있으니까. 아니면은 일로 가서 아예 그냥 그 설명 가능한 모델로 해도 되는 거겠죠. 근데 뭐 이미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자체가 어차피 심플러 모델이에요. 그러면 그냥 일로 가도 된다는 거죠. 어큐러시가 뭐 어차피 높지 않을 테니까. 근데 만약 블랙박스 모델이에요. 그럼 또 이제 여기서 나뉘는 거죠. 로컬, 포스트-학 프리딕션 레벨인데 얘는 되게 로컬한 애들이고 뭐 여기는 글로벌한 애들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ow to Explain의 첫 번째 example인데요. Individual Prediction Explanation. 아까 그 사진이죠. 그래서 이 꼬마 아이를 왜 크록으로 판별했냐에 대해서 이런 사진, 그러니까 우리 뉴럴넷이 이 사진을 프리딕션 할 때, 클래스를 프리딕션 할 때 어떤 픽셀들을 주요하게 봤냐 했는데 이 정도를 주요하게 봤다고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크록으로 판별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찾아내는 기법을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는 방법론은 2018년인가 2017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베이스라인 사진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뭐 꼭 사진 아니어도 베이스라인 X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걔는 이제 완전히 다 검정색이 사진으로 치면 값이 다 0인 애들 하나 만들어 놓고 오리지널 이미지, 그러니까 트루 이미지 하나 있고 그 베이스라인 이미지를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오리지널 이미지와 가깝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이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는 이름이 인테그레이트된 거는 진짜 인테그랄을 해서 그런 거고요. 뭐 그걸 하는 근거는 이제 얘네들이 주장하는 6가지 엑시옴, 공리에 대해서 뭐 만족하는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뭐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입니다. 이 논문도 재밌는 논문이 한번 보면 좋고요. 참고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컬 인스턴스죠. 하나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장은 다 인디비주얼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인플루언스 펑션. ICML 2017 베스트 페이퍼고 저희 세미나에서도 몇 번 다뤘었죠. 근데 유튜브로 녹화한 적은 없었고 이것도 나중에 유튜브로 녹화할 건데 얘는
어떤 트레이닝 포인트가 약간 펄터브 된다면, 뭐, 솔트 앤 페퍼처럼 뭐가 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크롭한다거나 아니면 노이즈를 강제로 추가한다던가 해서 펄터빙 했을 때 로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로스가 어떻게 바뀌는 걸 기존의 방법처럼 그냥 로스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펄터브 시키면 트레이닝 example이 웨이트 파라미터가 펄터브 될 테니까 웨이트 파라미터의 펄터브에 따른 로스 펑션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플루언스 펑션이라고 그러고 이게 ICML의 2017의 베스트 페이퍼입니다. 이것도 논문이 좋은 논문이고요. 다음은 이제 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 라임인데요. 라임은 Why Should I Trust You? 라임의 원 제목은 Why Should I Trust You? 라는 제목이고 굉장한 사이테이션 수를 갖고 있는 어떤 이쪽 Explainable 모델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파란색과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 디시전 바운더리인데 디시전 바운더리고 얘가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 뽑아낸 디시전 바운더리인데 이 디시전 바운더리의 로컬한 범위 하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로컬한 인스턴스 하나를 잡아요. 로컬한 범위에서 인스턴스 하나 잡고요. 이 인스턴스를 펄터브 시키면서 이런 리니어라이즈 된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디시전 트리 그러니까 익스플레이너블 모델로 여기 근사합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은 봤듯이 이게 만약에 리니어 모델이면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면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렇게 가르겠죠, 얘가. 그래서 얘가 이 로컬한 범위에서는 굉장히 작동을 잘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리니어 모델을 그러니까 블랙박스 모델을 리니어 모델을 어프록시메이트 시키는 거죠. 로컬한 범위에서. 그래서 얘도 되게 자주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이게 individual prediction explanation 끝났고 다음은 이제 global explanation. 이거는 interpreting deep neural network through variable inputs라는 논문인데 요 논문에 쓰이는 모델의 이름은 레이트라는 논문이고요. 레이트라는 모델이고요. 이건 2019년에 나온 논문이고, 이 모델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모델이고 되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모델인데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베이지안 뉴럴넷을 활용해서, 약간 베이지안 리그레션과 같은 개념인데, 베이지안 뉴럴넷을 활용해서 W 자체의 파라미터에 분포를 주고, 그 분포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입력 피처가 뭐 살짝 변했을 때 그 분포의 차이가 어떻게 변하나. 그러니까 오리지널 피처에 대한 W가 있을 거고 오리지널 피처에서 조금 펄터브된 피처가 들어올 텐데 그거에 대한 또 W. 그 W 프라임과 W의 K의 다이버전시 텀을 구해서 분포 차이를 이용해서 어떤 컴퓨팅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이것 포스테리어의 거리를 구한다는 거야? 이거? 응. 아니. 포스테리어는 아니고 W가 응. 1W가 있을 거고 피처가 프라임. 펄털브 되면은 W가 좀 바뀔 거잖아. 근데 만약에 피처가 안 중요해. 만약 응. X1, X2가 있는데 X1이 별로 안 중요해. 우리 프리딕션에. 응. 그럼 X1을 없애도 X2만으로도 값을 잘 뽑을 거 아니야. 응. 응. 그치? 근데 만약에 X1이 중요했다면 뭔가 이렇게 분포가 되게 많이 바뀌겠지. W2에. 응. 그래서 그런 개념이야. 음, 이해했어? 그러니까 무슨 분포의 거리를 구한다는 거야? 얘가? 음, K의 다이버전시를 어디다 거냐고? 음. W.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그치, 포스테리어지. 맞아. 네가 그걸, 처음에 그래서 그걸 물은 거구나. 포스테리어지. W의 포스테리어. 근데 이게 베이지안 리그레션 관점에서 포스테리어가 맞는데, 음, 베이지안 뉴런넷에서는 사실, 뭐, 포스테리어라고 말은 하는데, 음. 그래서 포스테리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그러면 피처별로 펄터베이션을 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피처에다가. 한 개씩? 그래, 좀 오래 걸려, 이거. 음, 음, 오케이? 음, 오케이. 좋은 질문이었고. 그래서, 빌드 온 인터프리터블. 이건 세 번째 아까 어프로치 2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디시전 트리 같이 익스플레이네이션 모델 써라 라는 거고 디시전 트리는 뭐 다들 알다시피 익스플레이너빌리티가 되게 좋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쓰면 되는 거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 피들러라는 기업에서 발표한 건데요. 참고로 여기 있는 네이버는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원래 거기서 발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어떤 동공의 확장과 관련된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당뇨병하고 관련된 건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했는지만 말씀드리면, 어, 얘가 뭐 확장됐는지 안 됐는지 판별할 때 의사들이 판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뉴럴넷, CNN을 썼겠죠. 아마. CNN이 얘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때 CNN이 어디에 집중했냐를 그 아까 말했던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이렇게 집중되는 포인트를 히트맵을 뿌려줍니다. 초록색으로. 그리고 이 정보를 그러니까 의사한테 똑같이 넘겨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의사의 진단 성공률이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의사는 리셉 입장에서는 진단하는데 얘가 여기를 집중해서 봤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를 집중해서 보겠죠. 그때 뭐 문제가 있으면 뭐 판단하는 거고, 뭐 앞만 봐도 얘 판단에 근거가 없는 것 같으면 뭐 병이 없다 그러는 거고. 그래서 집중해서 봤다는 게 듀럴 모델상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응? 집중해서 봤다는 거를 음. 왜 저 부위가 집중해서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가 컴퓨팅 음. 되는데 여기에 값이 높았던 거지. 그 컴퓨팅된 응. 값이 그 뭐냐 하는 모델의 거야? 집중도를 말해? 어? 모델의 정확도를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집중도를 어떻게 수치적으로 생각하면 저. 아, 집중도란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내가 말한 거고.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레디언트라고 생각해봐. 음, 그레디언트가 여기 많이 찍힌 거야. 크게. 어, 그럼 얘가 중요하다는 거겠잖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가정상. 어, 그러니까 피처니. 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는 집중도라고 표현한 거지. 어, 음, 대충 동의되지. 어, 어. 그런 개념이야.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얘네들이 만든 AI 엔진. 이건 뭐냐면 어떤 고객이 뭐 대출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 거절하는데 만약에 은행이 이걸 AI 모델을 써서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얘가 왜 거절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뱅커도 이왕이면은 왜 네가 거절당했다.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하라를 알려주면 좋을 테니까. 그런 은행에서 만든 시스템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되게 재밌는데 이게 샤플리 밸류라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인터프리터블 모델 아니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알 수 있는 밸류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건 오픈 그 소스로도 있고요. 라임이랑 비슷하게 이걸 이용해서 카운터 팩추얼 혹시 뭔지 아시나요? 미연님? 아니요? 그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하면은 현재 일어난 어떤 팩트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 만약에 사건을 없던 걸로 치고 다른 일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운터 팩추얼 만약 여기서 뭐였죠? 이게 지금 제가 안 보는데 이 값이 높았으면은 이 값을 샐러리네요. 샐러리를 낮추고 뭐 요걸 높여본다든지 하면은 어 네가 대출받을 확률이 올라가는지 그런 걸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샤플리 밸류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시스템도 구축해놨고 또는 이렇게 피처 임팩트. 어떤 피처가 네가 거절당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더라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얘는 이 아웃라이어들이 왜 아웃라이어가 됐는지 여기 익스플레이네이션, 인디비주얼 익스플레이네이션 이런 걸 클릭하면은 다 나온다고 하네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이 링크드인. 링크드인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탤런트 서치에 관한 건데요.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러니까 리크루터가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 이제 리크루터들이 사람들한테 너 여기 헤드헌팅을 하는데 또는 캔디데이트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때 필터링하는 어떤 크리테리아, 어떤 기준이나 랭킹을 매길 때 쓰는 ML 모델들에 대해서 피처 임포턴스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쓴 모델은 이렇게 XGBoost, GLMX 그리고 GNN 정도인데 뭐 한 거냐면 캔디데이트가 리크루터의
메일에 리스폰드 할지 말지를 이 모델들을 통해서 계산하고, 그렇 XGBoost 같은 경우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피처 임플턴스가 또 나올 테니까 이 피처 임플턴스를 통해서 리크루터들한테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죠. 뭐 너희들의 지금 피처가 새로운 피처가 뭐 좋더라, 또는 뭐 피처 바꿔야 되지 않겠냐, 피처 계속 써도 되겠냐, 어, 그리고 액티비티 피처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뭐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에 그러니까 시간별로 나눠진 액티비티 피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리크루터들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러면 리크루터들은 어떤 피드백이 되는 거겠죠. 자기들이 보낸 메일에 대해서. 다음은 이건 GLM을 활용한 인터프리터블 모델인데, GLM은 원래 글로벌 모델이니까 그냥 GLM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뭐 분포를 특정해서 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단은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원래 글로벌 모델이니까 글로벌 인터프리터빌리티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추가한 게, 로스텀을 추가한 게 per contract랑 per recruiter. 그러니까 어떤 계약마다 그리고 리크루터마다 로스텀을 좀 추가해서 로컬리티를 좀 살렸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얘도 똑같이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를 뽑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B2B 세일즈 모델인데, 링크드인에서 개발한, 이건 뭐냐면 어떤 피처가 탑 드라이버 피처였냐, 그러니까 어떤 컴퍼니가 업셀이나 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탑 피처가 있었냐를 이제 알아보는 작업이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컴퍼니에 대해서 어떤 피처가 펄터브 되면은 뭐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컴퍼니에 알려주는 용도로 썼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쓴 게 이제 라임입니다. 라임. 아까 라임 소개해드렸죠. 근데 그 라임을 그냥 쓴 건 아니고, 얘네들이 뭐 X라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약간 개선시킨 모델을 썼어요.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발표는 했는데 사실 그건 너무 기술적인 거라 뺐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라임을 썼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했듯이 어떤 특정 컴퍼니, 로컬한 거죠. 어떤 한 개의 인스턴스니까. 한 개의 컴퍼니에 대해서 니네들한테는 이런 피처가 중요하더라, 이런 피처가 컨트리뷰션이 있더라, 이런 걸 알려준 겁니다. 이게 아마 다 유료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케이스 스터디는 네이버고요. 이거는 www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추가한 거고요. 저희는 이걸 어디에 썼었냐면, 사실 여기 이렇게 5개는 그냥 통계적인 방법들이에요. 피처 셀렉션 하는. 근데 요거는 이제 인터프리터블 모델이죠. 아까 말한 그 레이트, 아까 글로벌에 있었던 거. 얘를 어디다 썼었냐면, 어, 라인, 라인 앱에 보면은 월렛이라고, 이제 한국 라인은 없는데 일본 라인에 있습니다. 그걸 레코멘드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쿠폰을 어떤 특정 사람한테 추천할까를 이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피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저 데모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저가 클릭했던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피처로 쓸 건데, 그 피처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이제 살펴보는 용도로 썼었고요. 그때 보시면은 히스토리, 결국 유저의 데모, 뭐 유저의 성별, 유저의 나이, 유저의 지역, 이런 것들은, 유저의 직업, 이런 것들보다 그냥 그 유저가 전에 뭐 클릭했는지가 99.9로 나왔다는 거죠. 엄청 중요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처가 중요해서 어떤 피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델링을 할지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썼었고요.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로컬 인터프리터빌리티야, 글로벌 인터프리터빌리티야? 레이트? 어. 레이트는 글로벌. 왜냐면 이건 전체에 대한 거야. 한 유저가 아니라. 전체 유저들에 대한 거야. 한 유저가. 그럼 그건 어, 레이트 모델에 있는 거고. 뭐 평균은 아니지. 근데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뭐. 아, 일단 넘어갈게. 다음은 이거는 라임인데요. 그러니까 라임은 아까 로컬 모델이었으니까 요 하나의 인스턴스니까 요 햄버거를 찍는 유저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어떤 피처를 가졌는지, 어떤 피처를 중요하게 생각되는지를 본 건데, 뭐 성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에이지 레인지 15살에서 19살, 뭐 잡, 또 에이지 레인지 20살에서 24살. 그리고 그 전에 클릭했던 기록. 햄버거 나오죠. 비스트 여기 빵도 나오고 뭐 이 햄버거도 나오죠. 이것도 맥도날드 햄버거죠. 이런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걸 또 찍더라. 이걸 라임을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모델링 입장에서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중요해서 본 게 아니고 프로덕트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뽑아서 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XAI가 여러 곳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고, 레퍼런스로는 www 2020 튜토리얼 여기 가면 슬라이드 쉐어에 다 있고요. 다음은 유튜브 영상. 이거는 실제로 이분들이 WWW20에서 2020에서 발표했던 것들 다 여기 있으니까 직접 가서 한 번 더 보시면 저보다 더 좋은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끝.